자, 이제 케이스의 파워를 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본체를 만드는 거예요. 케이스의 파워의 뒤에 전원 케이블 있는 쪽으로 이렇게 수평을 맞춰 주시고요. 여기 파워 평철 3개를 꺼내 주고요. 파워 나사를 꺼내는데 이제 피스하고 파워 나사 3개를 꺼내 놓습니다. 초보자분들은 파워를 꽂다가 파워가 안에 캐패시터나 다른 컨덴서를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드라이버를 추천드리고요. 파워에 꽂을 때는 이 드라이버를 나사를 두껍지 않고 길지 않은 것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조이시면 반대쪽에 케이스에 연결하는 고정 지지 피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적당히 조여 주시는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파워를 조여 주고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세 군데에 피스를 체결해서 파워가 흔들리지 않고 간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작업을 마저 진행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은 방향으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 군데가 박혀 있고요. 반대쪽에서 보시면 파워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지 작업하시기 편합니다. 가끔 파워를 밑으로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로 올려주셔야 편합니다. 자, 메인보드를 조립하기 위해서 자, CPU와 그리고 쿨러 메인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제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작업하기 편한 방향으로 놓으시고 CPU 보호 커버를 빼주시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CPU 소켓이 휘지 않게 손 잘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CPU에 보시면 이쪽에 아래쪽에 홈이 있죠. 반대쪽에 홈이 없고요. 홈이 있는 방향은 홈에 맞춰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홈에 맞춰서 넣어 주시면 싹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CPU 슬롯 커버를 내리시고 걸쇠를 걸어주시면 CPU는 장착이 완료되었고요. CPU가 원활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장착을 하시는데 CPU 쿨러 보시면 뒤쪽에 써멀 그리스가 발라져 있어요. 이 써멀 그리스가 손에 묻으면 잘 안 닦이고 지워지기 힘들고 CPU 열 전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조심하셔서 CPU 쿨러를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CPU 쿨러를 장착하실 때는 CPU의 쿨러의 전원이 메인보드 전원 선과 연결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CPU 4핀 커넥터를 메인보드에 연결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제 메인보드 제작은 다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는 메인보드에 맞는 메모리를 연결해 줘야 되고요. 메모리는 삼성 메모리 DDR4 4기가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 보시면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켓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장착이 완료되었고요. 모든 장착이 완료되어서 현 상태로도 구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것을 케이스에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에 다실 때는 바닥에 있는 고정 받침대에 메인보드 커넥터가 잘 꽂힐 수 있도록 구멍을 잘 왁구를 맞춰 주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건 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구멍을 잘 맞춰 주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제작이 완료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반본체가 완성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메인보드 이렇게 미리 개봉해 놓고요. 똑같이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작업하고 오겠습니다. 뿅. 그래픽 카드를 박싱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3년짜리 정품 카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사실 모델은 뭐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원하는 거를 그냥 있는 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속박스가 나오고요. 속박스를 뜯으시면 본품이 나오죠. 이게 미개봉인 거 확인을 하고요. 바닥에 내려놓고 박스를 다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작업을 하고 폐기 처분을 하고 나면 사실 다시 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개봉을 하고 다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박스를 안 드린다고 해서 이제 중고 제품은 아니에요. 일부 업체들이 중고 제품을 사용해서 박스가 없는 경우도 있고 벌크 제품을 사용해서 박스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업체는 모두 다 정품 신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라이저 카드를 까고 있고요. 라이저 카드를 이렇게 분해한 다음에 하나를 조립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저 카드 본체 기판을 잡으시고요. USB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배속짜리 커넥터를 USB 반대쪽에 연결해 주시고 이 라이저 카드가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그래픽 카드에 PCI를 라이저 카드 홈에 길고 잡은 거 그대로 맞춰서 꾹 눌러 주시고
완성된 그래픽 카드와 라이저 카드고요. 이런 식으로 6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채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라이저 카드가 장착된 그래픽 카드 6개와 SATA 케이블, 듀얼 파워 커넥터, SSD 카드, PCI 스플리터, 전원 릴레이 케이블, 그리고 아까 만들어둔 반제가 필요합니다. 이제 제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래픽 카드를 케이스의 홈에 맞춰서 장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구멍이 뚫린 홀에 맞춰서 조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6개가 장착이 됩니다. 자, 모두 장착이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 단계로 PCI 스플리터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해당 메인보드의 PCI 커넥터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6개로 늘려주는 변환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PCI 커넥터에 사용할 때는 라이저 카드 뒤에 1배속짜리 PCI를 제거해서 USB를 직결로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를 더 해체를 해서 총 3개의 USB를 스플리터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의 PCI 기판의 방향에 맞춰서 삽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이 완료된 모습이고요. 그 외에 이제 라이저 카드를 메인보드의 PCI 기판에 장착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5번째도 장착이 완료됐고요. 4번째 라이저 카드도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가끔씩 반대로 꽂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안 들어가는데 반대로 꽂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보드가 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원 릴레이 연결할 건데 잘 보시면 여기에 전원이라고 영어로 작게 써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신다면 이제 메인보드 설명서를 보시면 좀 더 편합니다. 자, 메인보드마다 위치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 케이블을 돌 말아서 전원 버튼을 쉽게 클릭할 수 있게끔 고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케이스를 장착하기 전에 이제 파워를 하나 해체해 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제 해체해 주고요. 자, 이제 파워가 해체됐고요. 파워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4핀 커넥터를 메인보드 24핀 커넥터에 꾹 눌러 주시는데 옆에서 보셨을 때 뜨는 공간이 없이 꽉 밀착되게 꽂아 주셔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CPU 보조 전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CPU 보조 전원에는 4-4핀 혹은 이제 8핀짜리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해당 보드는 8핀짜리 하나만 들어가 있는 메인보드예요. 정면에 보이시는 4-4핀 요게 CPU 보조 전원입니다. CPU 보조 전원을 이렇게 개선해 주실 때도 꽉 들어갔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케이블을 PCI 케이블과 SATA 케이블을 정리를 위해서 손에 잡아 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픽 카드에 PCI 보조 전원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끝까지 꼭 들어갔는지 꼭 확인을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5번째 그래픽 카드에도 동일하게 그래픽 카드를 연결을 확인된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째 그래픽 카드에도 동일하게 그래픽 카드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좌측에 서브 파워에 있는 PCI 케이블도 똑같이 장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저 카드에도 전원을 넣어 줘야 됩니다. 라이저 카드에 전원을 넣으실 때도 SATA 케이블, 요 SATA 케이블 방식의 라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이 SATA 케이블을 그래픽 카드 라이저 카드에 보시면 SATA 공간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째부터 연결을 해 주십니다. 연결이 됐고요. 자, 선 옆으로 당겨 와서 5번째에도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그래픽 카드에도 똑같이 연결을 해 주는 모습을 확인하시고요. 여기서도 SATA 케이블을 똑같이 찾아서 라이저 카드에 전원을 연결해 주는 모습을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해보시면
쓰는 선은 몇 개 없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에 SATA 전원을 넣어주고 있고요. 마지막 그래픽 카드에도 SATA를 연결했고요. 자, 이제 이 메인 파워의 24핀 커넥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케이블들은 사용을 사실 안 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또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으면 예쁘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팬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 타이를 통해서 작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케이블 타이를 다 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도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들 4핀 ID 케이블과 남은 케이블들을 돌돌 접어서 이렇게 정리를 예쁘게 해줍니다. 선 정리가 완료된 모습이고요. 이제 듀얼 파워 커넥터를 사용해서 서브 파워와 메인 파워를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듀얼 파워 커넥터를 꺼내시면 이렇게 전원 SATA 4핀 케이블과 본체 기판이 있습니다. 4핀 케이블을 본체 기판에 연결해 주시고요. 가끔씩 여기 4핀 ID도 연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연결하시면 라이즈 카드 탑니다. 연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 서브 파워에 있는 24핀 전원 케이블을 찾습니다. 전원 케이블을 찾아서 듀얼 파워 커넥터에 있는 기판에 합체를 시켜 주시고요. 나와 있는 SATA 전원선을 메인 파워의 전원 SATA와 연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SATA 케이블과 SSD를 본체에 장착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SSD 카드 보시면 좌측이 SATA 케이블, 우측이 SATA 전원입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SATA 케이블을 연결하고요. 반대쪽 SATA 케이블을 본체에 있는 SATA 포트에 장착을 해 줍니다. 장착이 완료된 딱 소리가 들렸고요. 메인 파워에 있는 이제 SATA 전원선에 연결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가끔씩 서브 파워에 연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메인 파워 연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채국이 제작이 완료됐고요. 이제 이 채국을 한번 부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연결이 되었고요. 파워 케이블 연결하시고 파워 케이블 밑에 있는 똑딱이 스위치에 일자에 전원이 다 오게끔 동작을 해 주시고요. 모니터는 그래픽 카드에 연결해 주시고요. 아까 제작했던 것처럼 이 똑딱이 스위치를 클릭해서 전원을 켜주면 CPU 쿨러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픽카드 쿨러가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모니터에서 화면에 바이오스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바이오스가 나올 때까지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또 다른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해당 제품은 바이오스의 진입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됐고요.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치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현재 5%에서 이제 로딩 중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5%에서 100%까지 되는데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정도 걸리는 점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간혹 인터넷선을 미리 연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인터넷선은 미리 연결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해보시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원천 차단하고자 인터넷선을 연결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말씀드리는 도중에 바이오스 화면이 검은 화면으로 또 이제 이동이 되었죠. 이 화면에서 얼만큼 기다려야지 화면이 나오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죠. 그렇다면 컴퓨터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란불이 깜빡이거나 신호 없음이라고 나온다면 조립이 잘못됐거나 세팅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지금처럼 파란불이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정상적으로 로딩 중이니까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일단 켜진 모습이고요. 화면이 켜졌으면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마이너가 실행되게끔 제가 제작을 해놔서 마이너가 지금 화면이 나온 거고요. 이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시작 프로그램 여기 버튼을 우측 클릭하시고 장치 관리자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픽 카드가 지금 5개가 인식된 모습 보이시죠? 5개가 인식된 것을 확인해 보시면 문제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그래픽 카드 6개 꽂았는데요. 자,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눌러 줍니다.
업데이트 눌러주면 드라이버를 설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 드라이버를 설치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자, 보시면 그래픽카드가 6개 다 설치는 됐어요. 드라이버가. 근데 하나가 느낌표가 떴죠. 요것은 이제 아무래도 라이저 카드의 문제이거나 그래픽 카드의 문제이거나 다른 문제일 확률이 있고요. 일단은 가장 의심스러운 건 사실 라이저 카드고요. 이럴 때 어떤 그래픽 카드가 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죠, 아무도. 그럴 때는 이제 애프터버너를 켜주시고요. 펜을 100%를 줘 볼게요. 펜을 100%를 줘 보시고 반대쪽에서 한번 이제 범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픽 카드는 100%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그래픽 카드 돌아가고 있죠. 자, 세 번째 그래픽 카드가 돌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범위는 이 친구입니다. 세 번째 이 친구. 그럼 이제 전원을 종료해 주고요. 세 번째 이 제품의 라이저 카드를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저 카드를 교환하실 건데 교환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전원을 꺼줍니다. 반대쪽으로 꺼주고요. 세 번째 그래픽 카드를 다시 한번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주고요. 그래픽 카드를 들어서 SATA 전원을 빼주고요. 그래픽 카드를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선을 따라갑니다. 해당 선을 조심스럽게 탈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들어서 그래픽 카드를 라이저 카드에서 분리해 주시고 고장난 라이저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고요. 정상 라이저 카드 신품을 다시 장착을 해 주시고요. 장착하신 다음에 다시 그래픽 카드를 결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에 결합이 완료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라이저 카드에 1배속짜리 PCI를 메인보드에 있는 커넥터에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저 카드에 있는 SATA 전원을 라이저 카드에 다시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해 주고요. 전원을 다시 켜주고 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느낌표가 뜨는 모습이 이제 안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해당 라이저 카드가 문제였다는 것은 확인됐고요. 자, 이제 우리가 채굴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가기에 있던 레이븐 마이너를 지어 주고요. 피니스 마이너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니스 마이너가 실행되고 있고요. 자, 6개는 인식이 됐지만 찾지 못했다고 나오죠, 풀을. 자, 인터넷 선을 이제 연결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철골되는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넷이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곧 잡힐 예정이고요. 잡혔습니다. 자, 이제 해시가 나올 거예요. 해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배그값이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배그값이 이제 10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배그값이 이제 100%에 다 왔고요. 자, 이제 해시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보시면 25회시씩 나오고 있죠. 2060의 순정 해시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정상적으로 채굴기 조립이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니까 오버클럭과 저전력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